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입니다. 이번 그 생생경매 22강입니다. 제목 타이틀이 조금 과격하죠. 경매 권리 분석 목숨 걸지 말자. 이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그 측면에 있어서 법원 경매 물건에 우리가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권리 분석은 아마 제 생각인데 빙산의 일각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즉 법원 경매라는 큰 틀을 놓고 봤을 적에 권리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채 1 내지 2%밖에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그런데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은 법률 용어가 상당히 참 난해하거든요. 생전 보지도 못했던 그런 단어들이 나오니까 이게 마침 법원 경매인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이 엄청 착각에 늪에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권리 분석은 말이죠. 3초 안에 끝나면 됩니다. 무슨 3초 안에 끝나요? 뻥치지 말아야지. 3초 안에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권리 분석은 제 생각인데 1차적인 권리 분석과 2차적인 권리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니까 권리 분석이라는 나와 있지요. 투자 물건을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서울에 살아. 그러면 어디 내가 송파구 산다. 그럼 송파구를 하나의 투자 지역으로 삼고 그 다음에 투자 종목 하니까 아파트냐 다세대 주택이냐 오피스텔이냐 이런 식으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 종별을 나름대로 결정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렇게나 다 할 겁니까? 오늘은 빌라하고 내일은 뭐 다세대하고 말이죠. 모레는 뭐지 오피스텔하고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은 본인들이 정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투자 금액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 정도 있는가? 그리고 또 나아가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요즘 같은 경우 대출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습니다만은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까지 대출을 소위 뽑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 개인에 따라 다 틀리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이제 선호한다 그러면요. 부동산 외형이라 해서 뭐 면적이라든지 뭐 30평형대, 20평형대 또 층수 같은 경우는 뭐 저층 집안 내에 초등학생들 있는 집안 같은 경우는 층간 소음 문제 때문에 아예 그냥 속편하게 1층을 원하는 사람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집안 내 나이 드신 분 계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이라고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아니야 나는 그 비율을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꼭대기 층을 이제 원한다든지 이런 일본의 투자 물건 선택 기준은요. 이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해가지고 나는 어떤 지역에 어떤 물건 아파트인데 내 자금이 얼마 정도 있는데 그다음 면적이 보니까 한 30평인데 이 상태에서 내가 경매정보를 쭉 검색해 보니까 이거 걸린다 이거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2단계로 이제 투자 물건에 대한 분석이 이렇게 나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투자 물건에 대한 분석이 사실은 권리 분석입니다. 권리 분석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등기부 분석과요. 부동산 분석이에요. 권리 분석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분석과 부동산에 대한 분석인데 특히 이번에 부동산에 대한 분석은 제가 생생경매 24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동산 자체에 발생되어 있는 어떤 권리들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임차인들이잖아요. 그죠? 임차인들이 부동산 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임차인이 주거용 같은 경우는 언제 전입신고했노?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언제 했노? 그죠? 또 나아가서 유치권이라는 권리가 있는가? 유치권 자체도 보면 부동산 상의 어떤 권리라는 것이죠. 또 법정지상권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성립되어 있는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면 어떠한 연율에서 지상 건물이 땅을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은 이제 2차적인 권리 분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1차적으로 해가지고 물건 딱 보고 나서 됐다, 아니다, 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름대로 선별하는 과정이 1초 내지 2, 3초 안에 끝내버려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만 말이죠. 1년에 경매 시장에 말이죠. 몇십만 건, 2, 30만 건 정도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1년에 한 10,000건 정도 물건 검색하실 수 있습니까? 1000건도 검색을 못해요. 왜? 경매 정보 주고 맨날 쥐 없는 머리만 쥐어 떡고 앉아있으니까 진도가 나갑니까? 진도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2, 3초 안에 끝내가지고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됐다 했을 때는 다시 이제 2차적인 권리 분석으로 나아가시자는 것이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생생매매 이제 1번에 보니까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가지고 생생매매 22강과 23강에서 제가 사례를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리 분석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참 이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권리 분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에 대해 접근하려면 권리 분석을 해야 되니까 꼴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권리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담보가등기, 강제경매 기입등기, 또 전세권의 일정한 경우에는 말소기준 권리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 한번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외운다 해가지고요. 절대적으로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외운다 해가지고 뭐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뒤로 싹 돌아서면요.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는요. 제가 또 다른 영상물에서 독립적으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물론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인 공부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돈 버는 거잖아요, 돈, 그죠? 보다 많이, 보다 빨리, 보다 쉽게 돈 버는 것이 목적이지만, 판례 공부하고, 법 조문 공부하고, 그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거의가 다 경매 사건에 있어서의 말소 기준 권리는 건저당권에 해당된다. 그럼 왜 앞에 왜 건자에다 가로를 쳤냐니까. 건저당권도 되고 저당권도 된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 말이지 경매 시장에 물건이 쏟아진다면 저당권 설정되면요. 어떤 경우는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99.99999% 건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단 건저당권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경매 물건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보니까 3초 만에 끝나는, 거창하죠, 그죠? 3초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저는 농담 잘 안 해요. 3초 만에 끝내는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리 분석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말소 기준 권리, 우리 조금 전에 말소 기준 권리인데 뭐 대표 주자가 건저당권이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설정된, 이전입니다. 이전에 설정된 말소 기준 권리 이외의 권리,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닌 권리예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뭐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그 외에는 보니까 전세권이라든지 가처분, 가등기도 보면 담보 가등기가 있고 또 보존 가등기가 있어요. 이런 거 우리 조금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예.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은요, 저희 채널 대문에 보면 제 휴대폰 적어놨습니다. 휴대폰 적어놨으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혹가다 어떤 분들은 말이죠,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그냥 아예 컨설팅 상담 의뢰를 합니다. 저 컨설팅 상담 의뢰 안 합니다. 사건번호 떡 들이밀어가지고 말이지 분석해달라고 그러는데 전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영상물로 제작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그땐 그걸 저한테 문자를 주시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선보존 가등기 또 지상권이라든지 또 지역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경우는 낙찰자 인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나있죠. 대항력이 있는 차인의 후순위 임차권 등기는 그자가 보존금액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다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그 사람이 임차권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등기를 했는데 그 임차권 등기 후순위라는 것은 소위 소멸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임차권 등기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가 보니까 경매 절차상에 있어서 자기 보존금액을 전액 다 회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비록 임차권 등기는 후순위 임차권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대상이 아니다.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자, 이제 이번에는 말이죠. 건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2가지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또는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현재 경매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사오니 본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건저당권의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사례가 2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하나 있고요. 또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그 하나, 전체 사례 4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초 안에 끝날 수 있다니까요. 자,
첫 번째 건전한권의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는요, 어정부 지방법원 경매 사건이고, 이 본건이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이 2021년 5월 31일입니다. 내일이 1차 매각 기일이네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내일 이게 낙찰될 것 같아요. 6월 1일인데요. 입찰 1일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이 2021년 5월 31일입니다. 왜 낙찰될 것 같느냐? 그러니까 이 물건에 2억 4,300으로 평가한 가격 시점이 2020년 6월 19일입니다. 약 1년 전이죠. 근데 지금 현재 말이죠. 본건이 33평형입니다. 33평형인데 현재 이게 매매 가격이 얼마냐? 그러니까 3억 5천만 원입니다. 1년 사이에 그냥 한 1억 원 가까이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당연히 이날 저 입찰 들어가셔야겠지요. 한번 유찰 시킨 다음에 다음 길날 입찰 들어가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완전히 하수라니까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까지요, 경매 이게 한 건도 낙찰을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볼 적엔 아마 이거 이제 내일 6월 1일이죠. 낙찰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건 지금 제가 어떤 이 경매 물건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권리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보시니까 이제 이게 건전한권의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의가 다 건전한권이 말소 기준 권리다라는 말씀만 들으십니까? 물론 간혹 가다가 압류, 가압류, 그것도 가등기 중에서 담보 가등기 또 이제 강제 경매 기입 등기 또는 전세권. 요것이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거의가 다 건전한권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더라. 그러면 2016년 12월 15일이잖아요. 요거 잡고, 어쨌든 임차인이 있어요. 이게 주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업무시 이번에 전세보증금이 1억 9천만 원인데 이 1억 9천만 원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임차인 이분이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를 했거든요. 배당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당연히 1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시의 전입 날짜가 언제냐니까 2016년 5월 20일이죠. 근데 2016년 12월 15일이니까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뭐다? 이분 같은 경우 1억 9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다 받아간다 이거죠. 근데 본건에 이제 매매 가격이 3억 5천이라는 말씀 안 드렸습니까? 3억 5천만 원이더라. 근데 1억 9천만 원, 이분 자기 전세 보증금 전액 다 배당 받아갈 거 아닙니까? 배당 받아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분 같은 경우 또 임차권 등기를 하셨네요. 임차권 등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보증금액을 전액 다 배당 받아간다 하더라도 그럼 임차권 등기 역시 마찬가지 법원의 직권에 의한 말소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보시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입찰 들어가시는 거지. 명도가 무서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물건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히려 이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다.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1억 9천만 원 전액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배당 받게 되면, 받을 수 있으면은 낙찰자한테 연락이 옵니다. 어떻게? 저기요, 명도 확인서 하나 써주실래요? 명도 확인서가 뭡니까? 자기 이사 나갔다는 확인 아닙니까? 확인서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 알았어. 방 빼면 명도 확인서 드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딜을 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건전한권이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두 번째 사례 가지고요. 뭔가는 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이 본건 32평형 아파트입니다. 32평형 아파트인데 여기 이것도 보니까 현재 매매 가격이 말이죠. 4억 1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이거는요, 전부 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시게 되면 이 가격이 나옵니다, 실제. 근데 본건의 1차 감정 가격이 3억 5천만 원이란 말이죠. 3억 5천만 원이니까 아마도 이제 전에 이제, 평가를 하였겠지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떨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해서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보니까 말이죠. 이게 LG화학입니다. LG화학에서 전입도 없고 확정일자 없고 배당 없죠. 배당 요구 안 했습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하셨어요. LG화학에서 얼마입니까? 1억 9천만 원이죠.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건전한권이 말소 기준 권리를 잡고 어쨌든 건전한권보다 먼저 있으니까 이게 인수다. 이게 몇 초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있다, 땡, 끝. 빠르면 1초 안에 끝나버린다니까요. 이게 1차적인 권리 분석입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1차적인 권리 분석을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2차적인 권리 분석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2차적인 권리 분석을 한다는 것은 어떤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물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복잡한 물건. 그건 이제 2차적인 권리 분석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입찰을 간다면 1차적인 권리 분석하니까 1초 내지 3초 안에 땡땡 끝나버린다니까. 아, 됐다. 그 상태에서 물건 골라가지고 임장 가고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대장 다 띄워보고 말이죠. 세대열람 발급받아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입찰 참여를 하셔서 낙찰만 받으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권리 분석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진짜입니다. 빙산의 일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권리 분석을 비록 이 권리 분석에는 빙산의 일각일지는 모를지라도 이 자체를 또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완전히 내가 소위 쌍코피 터져버립니다. 피똥 쌉니다. 예, 그런 점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보니까 1억 9천만 원 낙찰자 끌어안아야 됩니다. 야, 뒤에 가압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 강제임에 와, 이거 뭐야? 이거 신경 쓸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이 사람 얼마 배당받을까? 가압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 공평주의에 의해서 평등해서 각자 자기네들 채권 금액별 안분 비례배당 거지. 이런 거 뭐하러 안분 비례배당 해가지고 이런 거 쓸데없는 것들 막 신경 쓰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 이런 분들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건 몰랐대요. 왜냐면 여기에 대한 이 사람들이 얼마 배당 받아간다는 것은 누가 고민합니까? 담당 경매회장이 고민하는데, 담당 경매회장이 말이죠.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분이 본인이 고민해서 그분들한테 그런 고민거리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왜 내가 고민하냐고. 참 답답한 사람들 많단 말이죠. 그죠?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래. 요거 1억 9천 인수하는구나. 자, 1억 9천 인수한다 이거죠. 그러면요. 이 물건에 있어가지고 다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1억 9천만 원 인수를 하는데 1억 9천이죠. 여기에 매매 가격이 4억 천에서 4억 천에서 4억 3천이니까 4억 2천 정도 보고요. 1억 9천을 인수한다 치자 이거죠. 1억 9천 인수하면 얼마입니까? 2억 3천만 원 나오죠. 그죠? 2억 3천만 원. 근데 근본에 1억 7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날짜 6월 16일 입찰 들어가셔야죠. 뭐 2억 3천만 풀로 쏘면은 뭐 시세대로 사는 것이고, 그러니까 1억 7,100부터 해가지고 뭐 최소한도 뭐 한 2억 한 2천 또 좀 세다 그러면 2억 1천, 그죠? 자, 2억 1천만 원에 내가 낙찰 받는다 치자 이거죠. 어차피 전세권 1억 9천만 원은 낙찰자 인수니까 여기다 플러스 1억 9천 하다 이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땡땡땡땡 4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가 얼마지? 4억 2천에다 그럼 내가 2천만 원 싸게 먹는구나.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언제 1차적인 권리 분석에서 땡땡 끝나버린다 이거죠. 빨리빨리 끝나버리자 이거죠. 예, 이런 거 막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압류가 말소 기준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 물건도 보니까 의정부 지방법원 관내 물건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해가지고요. 본건은 46평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요, 현재 매매 가격이 놀라지 마십시오. 5억 8천만 원 합니다. 현재입니다. 2021년 5월 현재입니다. 근데 본건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작년 8월 달에 감정인이 이 물건을 4억 300을 평가했단 말이죠. 이것도 보니 6월 1일인데 입찰 하루 전이네요. 아마 제 생각으로 내일 낙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압류가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46평형입니다. 46평형이고, 제가 이제 이 영상물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유튜브에다 올리기 때문에, 이건 이건 물건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유형의 물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압류가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인데, 가압류가, 맨 앞에 있잖아요. 가압류 이게 말소 기준 권리, 소멸 기준 권리예요. 소멸 기준 해가지고, 임차인 조모 씨가 계시는데, 이분이 전세 금액이 3억 7천만 원인데 보니까 이분이 강제징금 신청하셨어요. 3억 7천만 원하고 91만 8,700원 나와 있죠. 이건 아마 91만 8,700원은 이분이 강제징금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뭐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이런 부대 비용이었지 않겠느냐. 근데 어쨌든 이 물건 낙찰받는 낙찰자 입장에서는요, 이분이 3억 7천만 원만 배당 받아가면 낙찰자는 더 이상 인수해야 될 그런 부분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서 이때 보니 가압류 나와 있고 압류 이렇게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압류 같은 경우는요, 조세 채권 같은 경우 당해세 일반 조세하다 보니까 때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을 적에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보다도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부분과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억 7천만 원의 이제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 2018년 11월 7일 날 가압류인데 2016년도 전입신고했으니까 3억 7천만 원 대항력이 있다는 것이. 근데 이번에 여기 본건의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5억 8천만 원이거든요. 5억 8천만 원에서 이분이 3억 7천만 원에 전액 다 배당 받아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배당 요구 종기일 언제입니까? 2020년 10월 5일이지요. 근데 배당 요구 날짜가 2020년 8월 3일이잖아요. 8월 3일이니까 당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1순위로 해가지고 당연히 배당 받아가죠. 따라 3억 7천만 원 다 배당 받고 하면 뭐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데 요 건도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 잠깐 올라가서 보시니까요. 4억 300만 원 나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5억 8천만 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잡혀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얼마를 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각자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압류입니다. 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인 경우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미 2017년도에 낙찰이 되었습니다만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간내 물건이었습니다. 하월곡동에 기름서희 스타힐스 해가지고요. 본건이 34평형에 해당되는데 2017년도에 낙찰돼가지고 2018년 1월 달에 대금 납부를 하셨네요. 이때 이제 등기를 하신 것 같은데 현재 2021년이거든요. 2018이죠. 2019, 2020, 2021년 만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본건은 말이죠. 이것도 매매 가격이 말이죠.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지 마십시오. 매매 가격이 얼마다 8억 5천만 원 합니다. 부동산이 미쳤는지 세상이 미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거의 정확하게 배 더블이죠. 더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부동산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봐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할 시점에는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1년이든 2년이든 경과가 되고 나서 보면은 그때 내가 참 잘 샀구나. 근데 부동산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투자할 그 시점 그 당시에 보니까 살까 말까 안 사요. 그러나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그거 살 걸. 그런 연속에 매 후회하는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 당시 봐가지고 괜찮다, 됐다 훅 치고 들어가는 그런 좀 과감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압류가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 다음 페이지로 좀 잠깐 이동을 또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압류해가지고요. 이게 구청 같아요. 구청 같은데, 구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지방세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세 같은 경우는 조금 세무서에서 압류 들어온 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좀 세금이 많은데, 지방세 같은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일단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봐가 2014년도 11월 20일이 하나의 소멸기준 권리잖아요. 이게 경매정보에서 이렇게 찬찬히 다 표시해놨어요. 여든 같은 경우 얼마나 경매 투자하기 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극히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수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나오시더란 말이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개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2016년도 8월 31일 날 전입신고했잖아요. 대항력 없죠. 없으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대항력 없어. 그럼 이 사람 배당, 뭐하러 대항력 없는데 왜 내가, 나하고 관계없는데 왜 자꾸 신경 씁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서 압류하고 그 뒤에 보니까 서모씨, 김모씨라는 분이, 어이구, 청구액이 42억. 대단하네, 그죠? 전부 다 강제경매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어쨌든 봐가지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권리분석입니다. 압류, 여기 말소 기준 권리더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없네? 땡 꺼지, 몰라. 이거 몇 초 걸립니까? 10분 걸립니까? 아니잖아요. 한 3초 걸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초면 끝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됐다. 그런데 보니까, 보니까, 현재,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현재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8억 5천만 원이라는 가격적, 그 당시에 최저 가격 4억 2천만 원 대비해서 8억 5천이니까 거의 배 이상의 가치가 올랐다 하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말이죠. 권리분석도 중요하지만은 부동산의 가격 흐름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3년 있다가 이렇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 부동산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도 유튜브 상에 있어가지고 경매가 아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어떤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강의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부동산
자체에 대한 강의를 유튜브상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강의를 많이 시청하셔가지고 부동산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3천만 권리분석 끝 해가지고, 권리분석, 목숨 걸지 말자.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권리분석이라 해가지고, 권리분석은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리분석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에 대한 권리분석이 있고, 다음 아마 23강에서 말이죠. 부동산의 권리분석. 대표 주자가 임차인,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또 유치권, 법정이상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23강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종인 경매TV에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화면 우측 하단에 붉은색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안종인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